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새로운 지도가 공개됐습니다. LA 한인타운이 하나로 포함됐고 아시아계 주민은 40%를 차지하는데 아직 이 지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는 타운 선거구 단일화를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에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여 개 한인 단체로 구성된 LA 한인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는 2020년 연방 센서스 인구조사를 토대로 한 새로운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지도는 크게 북쪽으로 베버리, 남쪽으로 11가, 동쪽으로 버먼트, 서쪽으로 윌튼을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LA 한인타운 선거구는 4개로 나눠져 있었지만 새로운 지도는 직사각형으로 한인타운이 하나로 포함됐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선거군의 전체 인구를 10만 명 이하로 제한했고 한인을 포함한 인종별 비율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타운 안에 10만 명 이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리밋이 있기 때문에 랜드마크 또 뭐 교회 또 그 한인분들이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좀 컨센트레이션이 어디에다 돼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그 지도를 만들었는데 라티노들 벵글라데시 커뮤니티 다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좀 요번엔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좀 다이버스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새로운 선거구는 2010년과 비교해 한인을 포함해 아시안이 40%, 라티노 42%, 백인 7%, 흑인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도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에 한인 사회는 새로운 지도가 최종 확정되도록 서명운동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스크포스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모아진 서명은 내일 오전 10시 시작되는 LA 10지구 공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거리 서명운동은 오늘 밤을 기해 마무리되지만 온라인 참여는 가능합니다. 여기 마당몰 코트야드 기둥에다가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포스터에 QR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좀 저희가 테이블에 없는 경우에도 지나가시다가 보시면은 반드시 그거를 찍어주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시고 또 주변에도 그 링크를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A 한인회는 한인 사회가 원하는 선거구 단일화를 위해 온라인 서명운동을 지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최종 결과는 이번 연도 말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 참여를 못 하셨으면 지금 들어가셔서 change.org/unify Koreatown에 들어가셔서 서명운동을 하시면 좀 저희 그 한인들의 목소리가 좀 더 높아지고 좀 크게 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10지구 선거구 재조정 공청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선거구 재조정위원회는 4번의 공청회를 거쳐 내일 최종 공청회를 마친 후 앞으로 10년을 위한 선거구 재조정을 최종 결정합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소환 여부를 결정하라 하는 특별 선거가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가운데 한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팬데믹 사태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민 소환 대상이 됐습니다. 강력한 경제 봉쇄로 경제계의 불만을 산 것이 주 원인인데 지난해 마스크 착용 수칙을 어기고 최고급 식당에서 열린 측근 생일 파티에 참석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태를 비판했고 주지사 자리를 탈환하기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민 소환에 대한 여론은 반반으로 나뉩니다. 찬성이 47%, 반대가 50% 수준인데 실제 선거에서는 공화당 유권자들의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전망돼 소환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입니다. 이민자들을 포함한 민주당 지지층들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퇴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당장 공화당 측 인사인 레리 열더가 주지사가 되는 것은 막겠다는 겁니다. 특별 선거인 만큼 높은 투표율이 예상되는 선거는 아닙니다. 때문에 한인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가 주민 소환 통과 여부를 결정짓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민족학교 역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곳곳에서 특별 캠페인을 전개하며 한인 유권자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이 투표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의 어떤 정책과 문화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투표를 꼭 참여하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은 이달 말 마감되며 다음 달 4일부터 우편 투표가 시작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따른 팬데믹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우편 투표 참여도가 현장 투표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달 14일 치러지는 주지사 소환 선거는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03년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첫 번째 주민 소환 대상으로 지목돼 주지사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팬데믹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결국 두 번째 소환 대상이 될지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판결에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세입자들의 퇴거를 보류하도록 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집 주인들이 낸 소송과 관련해 6대3으로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의회의 명확한 승인 없이 CDC가 자체적으로 세입자 퇴거를 유예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는 지난 7월 종료됐는데 이달 초 바이든 행정부와 CDC가 코로나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 한해 새로운 퇴거 유예 조치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판결 직후 백악관은 즉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 실망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세입자들의 퇴거를 막기 위해 미국 내 주와 시정부, 지역 법원이 신속히 행동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AP 등 미국 언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미 전역 350만 명의 세입자들이 퇴거 위험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올해 안에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연준의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이른바 테이퍼링을 올해 안에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현재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이는 규모를 줄여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경제가 뚜렷하게 좋아져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테이퍼링 시기는 올해 마지막 3개월인 4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월 의장은 그러나 금리 인상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The timing and pace of the coming reduction in asset purchases will not be intended to carry a direct signal regarding the timing of interest rate liftoff. 금리 인상의 긴축을 본격적으로 논하기엔 아직 미국 경제가 갈 길이 멀고 특히 고용 개선이 더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파월 의장은 델타 변이 영향은 단기적이며 높은 물가 상승률 역시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도 유지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른바 신중한 긴축을 재확인하면서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은 1% 안팎씩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샌 버나디노 사우스 산불 발생 사흘째인 오늘 진화율은 소폭 올라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화재 당국 캘파이어는 이번 산불로 어제 저녁까지 모두 900에이커의 산림이 전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주택 4채가 불에 탔고 14채의 건물이 파손된 가운데 추가 재산 피해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민 1000여 명에 대한 대피령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제 캘파이어는 라이틀 크릭 로드 남쪽, 시에라 애비뉴 서쪽, 15번 프리웨이 북쪽, 글렌 헬렌 북쪽 지역에 강제 대피령을 발령했습니다. 차단됐던 15번 프리웨이 선상 시에라 애비뉴 출입구와 138번 하이웨이도 통행이 재개됐지만 파인 캐년 지역의 통행은 여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당국은 폰타나시 15556 서밋 애비뉴에 위치한 커뮤니티 센터에 대피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산불을 막기 위한 연구와 노력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차원에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미 한 차례 실시해 적지 않은 효과를 본 산불 조기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해 산불 위험 지역에 850개의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적외선 지도를 통해 조기에 산불을 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가주를 위협하고 있는 딕시 산불은 현재 75만 에이커와 690채의 가옥을 전소시키며 지역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함께 산불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남가주 역시 산불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 조기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해 미리 산불을 예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실시해 적지 않은 효과를 본 산불 조기 예방 프로그램은 산불 위험 지역에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예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t's been an incredibly successful wildfire prevention program, currently relying on 850 remote cameras to provide early confirmation for wildfires. 이와 함께 프로그램의 2단계로는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연료 농도를 감지하는 적외선 지도를 만들어 산불 발생을 초기에 감지합니다.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이 적외선 지도는 캘리포니아주의 연료 절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또 산불이 감지되는 지역에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미리 배치하게 됩니다. 한편 데이브민 가주 상원 의원은 이번 프로그램에 1,500만 달러의 예산을 준비해 지역 내 소방국과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 그리고 UC 샌디에고에 지원했습니다. The factor of the matter is with climate change, our weather is getting hotter, our fuel is getting drier, and our fire season is getting longer and omnipresent. And we need to do more to prevent and identify fire risks. 데이브민 의원은 이번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계속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뉴욕시 의회가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음식 배달 업체들의 수수료 상한선을 영구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의 보도입니다. 어제 뉴욕시 시의회는 팬데믹 동안 배달 판매에 의존하던 레스토랑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6월 도입된 수수료 한도를 영구화시키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수수료는 배달에 대해 15%, 기타 서비스에 대해 5%를 넘길 수 없는데 팬데믹 이전에는 30%까지 매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의 수수료가 더 높지 않을 경우 결제 수수료 역시 3% 이상을 책정할 수 없습니다. 뉴욕은 샌프란시스코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이번 법안을 발표했는데 배달업체 도어대시와 그럽헙 등은 샌프란시스코시를 상대로 법안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수수료 한도로 인해 배달료가 올라가 궁극적으로 레스토랑에 타격이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도어대시 대변인은 뉴욕시의 개입으로 소상인들의 생계가 달린 선택권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또한 배달업체들이 시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의무로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에는 고객 자료를 레스토랑과 공유해야 하고 허가 없이 레스토랑을 목록에 올려선 안 되며 레스토랑 전화번호를 직접 게시해야 하는 등 규칙들이 새로 도입됐습니다. 2개 이상의 규칙을 위반할 경우 배달업체의 자격증이 정지 혹은 취소됩니다. 어제 시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30일 안에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서명할 경우 최종 시행됩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제20기 지역협의회장과 자문위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평통 사무처가 선정한 20기 평통지역협의회장과 자문위원 명단을 배포했습니다. LA 지역협의회장에는 이승우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또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장에는 김동수 뉴스타트 웰빙 클리닉 원장이 임명됐습니다. 그 밖에 평통 미주 부의장에는 최강철 미주민주 참여포럼 대표가 임명됐습니다. 20기 LA 평통 회장으로 지명된 이승우 변호사는 임기 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지만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평통의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이 유지되는 대로 평화를 기반으로 한 통일 정책, 정권이 바뀌는 대로 또 평화를 기반으로 한 통일 정책. 물론 그 대화의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기본적인 입장은 몇십 년 유지했던 기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크게 바뀌지 않을, 정권이 바뀌더라도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우 차기 회장은 또 재미 이산가족 상봉과 한반도 평화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20기 평통 자문위원은 LA의 경우 19기 때보다 9명이 줄어 150명이, 오렌지 샌디에고 지역 협의회는 19기보다 8명이 줄어든 103명이 선정됐습니다. 임기는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고 홍명기 미주 도산 기념사업회 총회장의 추모 행사가 9월 13일 저녁 6시 한인타운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거행됩니다. 이번 추모식은 도산기념사업회와 대한인국민의 기념재단, LA와 오렌지카운티, 인랜드 한인회와 각 상공회의소, 민주평통과 무역협회 옥타 등 18개 한인 주요 단체들이 모두 연합해 마련하는 행사입니다. 고인이 한인사회에 끼친 영향력이 컸던 만큼 보다 많은 한인들이 추모할 수 있도록 장례식과는 별도로 LA 한인타운에서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추모 행사는 유가족과 각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상 등을 통해 고인의 활동을 회고하고 추모하며 유지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